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친구와의 일화를 다 쓰자니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제 친구 녀석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저는 대학도 못 가서 뭘 할지 고민하다가 부사관으로 인간의 중사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때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는데 친구 녀석이 좋은 정보가 있다며 그 돈을 몇 배로 불려주겠다 하며 투자 유인을 해왔어요. 믿고 맡겨놨는데 그게 작전주여서 제 돈을 전부 날려먹었지만요. 워낙 똑똑한 녀석이니 잘해줄 거라 믿었지만 돈을 다 날려버린 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며 평생 그 빚을 갚겠다 제게 머리를 숙이더라고요. 과정이야 어쨌든 제가 내린 결정이니 너 탓 아니라고.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않겠냐 하고 의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어떻게든 그 돈을 갚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처음에는 그 똑똑한 녀석이 공사장까지 다니며 몇만 원씩 저에게 갚으려 노력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친구가 저에게 갚는 돈도 줄어들고 연락도 뜸해지다가 그렇게 연락이 아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친구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돈 얼마 때문에 평생의 친구를 잃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큰 돈을 날렸지만 저도 군대에서 배운 성실함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의 집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아내는 과분할 정도로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조금 그런 쪽이다 보니 몇몇 저와 오래 알고 지낸 녀석들은 어디 술집에서 데려온 거냐 장난처럼 물어보기도 했는데 아내의 외모나 풍기는 분위기가 자칫하면 정말 그쪽에서 일했다고 오해를 받을 법한 인상이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내도 배운 게 저만큼 없다 보니 직업 자체가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하기는 했는데 저도 괜히 아내가 그런 식으로 대우받는 게 싫어서 아내는 결혼 후에 하던 일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가정을 꾸리고 제 인생을 잘 살고 있는데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자기가 결혼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잠적을 해서 미안하다며 이제 결혼을 하는데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저 밖에 없다며 자기 결혼식에 꼭 와줄 수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도 친구에게 그 돈은 잊으라고 돈보다 소중한 게 우정 아니겠냐고 친구를 용서해줬습니다. 그 돈 안 갚아도 되니 너의 인생을 살라고요. 어차피 받지 않겠다 결심하고 마음에 묻어놓았던 터라 그 돈을 포기한 게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에야 다들 신부 화장하고 드레스 입고 꾸며놓으니 솔직히 세상에서 아름답지 않은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 녀석의 와이프도 똑같았습니다. 그냥 화려하니 참 예쁘더군요. 그런데 결혼식 이후에 따로 친구네 부부를 만나게 된 자리에서 화려한 신부의 모습을 하지 않은 친구 녀석의 와이프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몸은 살집이 많이 없이 마른 편이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공부 좀 해본 것 같은 그 모습이 친구 녀석처럼 학창시절에 모범생 소리를 들었을 것처럼 보이더군요. 말수도 없고 조용조용하니 친구한테 말 대꾸도 하지 않고 조신하게 있는 모습이 참 내조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의 제 와이프랑 비교되더라고요. 식당에서 밥 먹는데 식사가 나오기 전에 물컵에 제 것까지 물을 채워주고 수저도 꺼내서 앞앞이 다 세팅을 해주더라고요. 제 와이프에게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을 보니 같은 여자인데도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참 신기했습니다. 기가 약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와이프를 그렇게 꽉 잡고 사는 걸 보니 대견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은 이유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와이프에게 꽉 잡혀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와이프는 집안일 하면서 내가 벌어오는 돈 가지고 살림하는데 경제권까지 가져가 버려서 저는 용돈을 타서 써야 했습니다. 친구 녀석은 와이프 꽉 잡고 살면서 경제권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친구 녀석을 만나고 나서 집에 오니 와이프는 저한테 밤늦게까지 혼자 어딜 싸돌아 다니고 화까지 내고 있으니 참 같은 여자이지만 이렇게도 다를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잘못한 일도 없고 하니 그냥 얼마 전에 결혼한 친구 부부랑 저녁 식사 좀 하고 왔다고 했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면서 자기한테는 왜 한 번도 소개시켜주지 않았냐고 궁금해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멀어졌었다는 이야기를 꺼낼 수 없으니 그냥 두 부부가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 재밌게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아 저 혼자 다녀왔다고 하니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디 가서 딴 여자 끼고 논 거 아니냐며 저를 의심부터 하더라고요. 해명하다가 싸움까지 번져서 친구 녀석과 삼자 대면 통화까지 해서 해명을 하고 해명한 김에 부부끼리 모여서 한번 놀자는 계획을 잡고 그렇게 넷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믿어 하던 와이프도 제 말이 사실인 걸 알고 나니 자리를 즐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워낙 분위기 띄우는데도 일가견이 있어서 2차로 간 노래방에서 탬버린 흔들어대면서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하는데 친구 녀석 와이프는 적응을 못한 듯 구석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서로의 배우자와 완벽하게 다른 모습에 친구 녀석은 제 와이프를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고 저는 조용히 있는 친구 와이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친구 녀석도 어디 가서 잘 노는 성격이 아니라 분위기 띄워보려 애쓰는 제 와이프 텐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제 와이프가 친구 녀석 옆으로 바짝 다가가 앉더니 제 친구한테도 노래 한 곡 하라고 하며 같은 시절을 살아온 우리 세대라면 모를 수 없는 노래들을 주르륵 예약하더니 제 친구의 팔을 잡아 끌며 같이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색해하던 친구 녀석도 술 기운이 올라 분위기를 탔는지 그때부터 마이크를 놓지 않고 신나게 즐기고 있는데 저렇게 노는 모습은 친구 녀석을 그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성적이기만 하던 녀석이 저렇게 신나게 놀고 있으니 괜히 저까지 뿌듯하기도 했고 와이프한테도 조금 고맙기도 했습니다. 좀처럼 마이크를 놓지 않는 두 사람 덕분에 자연스럽게 저는 친구 녀석의 와이프와 두 사람이 노는 걸 지켜보면서 술 한 잔씩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처럼인데 왜 신나게 놀지 못하냐고 물어보니 이런 분위기는 잘 적응이 안 된다고 하는 친구 와이프의 모습이 참 여성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신나는 노래들이 끝나고 다음 예약된 노래가 나오는데 갑자기 잔잔한 발라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예약하다가 잘못 들어간 건지 흥이 끊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와이프가 그 노래가 흘러나오자 흠칫하더라고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좋아하는 노래인 것 같았습니다. 친구 녀석과 제 와이프가 신나게 놀다가 뭐야 하면서 다음 곡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제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이크를 뺏어서 이번에는 우리 차례라고 하면서 친구 와이프의 팔을 잡아 끌고 앞으로 나가 둘이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발라드를 부르며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러줬으면 하는 파트에서 저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며 서로 번갈아 가며 한 소절씩 노래를 부르는데 말을 안 해도 눈치껏 저를 따라오는 게 독불장군인 제 와이프에게서는 느끼지 못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다른 부부 두 쌍이 뭐가 서로 그렇게 잘 맞았는지 결혼 후에 신혼집도 가까이 구한 친구네 부부와는 그렇게 자주 시간을 가지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가까워지니 제 와이프는 언젠가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저와 친구 녀석을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야 제 돈을 날려먹은 녀석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워낙 쌓아놓은 스펙이 좋다 보니 현재는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 받으면서 돈 잘 벌어오는 친구 녀석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돈도 잘 벌어오는데라고 시작하며 제 속을 긁어대길래 저도 그런 와이프의 말에 친구 녀석의 와이프와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 와이프는 남편이 한마디 하면 찍소리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쩌고 하면서 맞받아치며 싸우게 되었는데 그날은 서로 비교를 해서 그런가 평소보다 심각하게 싸우게 되었고 저는 집을 뛰쳐나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혼자 마시기 조금 그래서 친구 녀석을 불러 같이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다가 와이프와 싸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에 친구 녀석의 눈빛이 조금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저에게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와이프를 서로 바꿔서 데이트나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녀석은 지 와이프를 꽉 잡고 사는 줄 알았는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는지 알게 모르게 자주 싸우기도 했나 봅니다. 그때마다 친구 와이프도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와이프가 자유분방한 건 제가 그만큼 와이프를 존중해주기 때문이라는 말을 꺼내면서 차라리 자기 남편이 저였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 녀석의 말은 이참에 서로 와이프들에게 자기 남편이 정말 최고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자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서로 같은 날에 다른 장소에 있는 펜션을 예약해서 와이프들을 먼저 도착하게 만들고 우리는 나중에 따로 각자 예약한 펜션을 달리해 단 하루만 서로의 와이프를 바꿔서 하루를 지내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절대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 건 아니라고. 단지 서로의 좋은 점만을 비교하는 와이프들의 못된 습성을 이참에 바꿔주자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을 펜션으로 향하면서도 저는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내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이 계획을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펜션에 먼저 도착한 와이프가 또 저에게 전화를 해오며 너는 뭐가 그렇게 바쁜데 약속 시간도 못 지키냐면서 친구 녀석과 또 비교를 하고 있길래 마음이 굳어 친구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는 펜션으로 차를 달렸습니다. 와야 할 사람이 안 오고 펜션 안으로 제가 들어오고 있으니 친구 와이프는 엄청 당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러이러했다는 자초지 정도 설명해줬지만 친구 와이프는 그 상황이 어색한지 얼음처럼 굳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와이프가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내주더군요. 제정신이냐고 저를 탓하며 빨리 자기를 데리러 오라고 말을 할 줄로만 알았는데 친구 녀석과 벌써부터 술판을 벌려놓고 저를 놀리는 듯한 표정으로 친구와 가깝게 붙어서 사진을 찍어서 말입니다. 덕분에 결혼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고맙다고 저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말입니다. 와이프 덕분에 저도 화가 나기 시작해서 준비해놓은 고기와 술을 꺼냈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 내려놓고 제 와이프는 있고 저도 친구 와이프와 하루 신나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그런 일 하는 거 아니라면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해오는 모습이 참 배려심이 깊은 천상여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친구 와이프의 술잔에 잔을 채워주다가 제 친구와도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하는 와이프 생각에 잠시 한눈을 팔게 돼서 술잔이 넘쳐 흐를 때까지 따라주게 되었습니다. 어이쿠 하면서 미안하다고 친구 와이프 위로 쏟아진 술잔을 치워주다가 그녀와 손이 맞닿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서로의 눈을 응시하게 되었고 찰나의 순간이었을 테지만 저도 마치 결혼 전 총각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나쁜 생각이 들기 시작하던 찰나 친구 와이프가 눈시울이 벌게진 채로 더는 저를 속이지 못하겠다며 저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해왔습니다. 사실 이건 애초부터 계획된 여행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저도 동의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거기까지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녀석은 애초부터 처음 노래방에서 만난 그날부터 제 와이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고 기가 약한 자기 와이프를 설득해 저를 잡아두고 자기는 제 와이프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악독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슴속에 묻기로 한 사실이지만 누가 뭐래도 저한테 이미 큰 빚을 지고 있는 녀석이 그런 더러운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이 저를 우습게 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술 때문에 차도 끌지 못하니 정신없이 저의 와이프가 있는 펜션으로 냅다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펜션에 도착하니 와이프는 펜션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왔냐? 하고 묻더라고요. 다행히 아무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저의 와이프가 주량이 말술인데 그걸 생각도 하지 못한 친구 녀석은 혼자 먼저 뻗어서 골아떨어져 있더군요. 와이프는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중간에 마음을 고쳐먹고 데리러 왔다는 사실에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예약해놓은 펜션으로 같이 돌아왔습니다. 친구 와이프에게는 우리들 우정은 아마 여기서 끝이겠다고 말을 했고 친구 와이프도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거리며 신세졌다는 듯한 표정으로 친구가 뻗어있는 방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친구 녀석과의 인연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부부싸움을 하면 와이프가 그냥 그때 제 친구 녀석하고 끝까지 갔어야 했다. 새 남편 찾아서 신세 좀 필 걸 그랬다 하는 식으로 비아냥되기는 하지만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고 현명한 와이프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친구 녀석의 악독한 계획 덕분에 제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친구 녀석이 제게 큰 빚을 갚은 거고 진짜 소중한 사람을 일깨워 주었음에 감사해야 할 부분일까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